40년 동안 다방으로 활용이 됐었던 공간인데 그 의미가 너무 좋아서 저도 이 공간을 보자마자 여기는 우리가 이어서 커피를 판매해도 좋은 스토리텔링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해외에 진출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커피를 되게 공부를 하기 좋아하시고 멋진 브랜드도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는 게 목표고, 저는 커피 스니퍼에서 총 디렉팅을 맡고 있는 바리스타 신은수입니다. 바리스타 일을 하기 전에는 해군 부사관으로 제가 근무를 했었어요. 직업군인으로 한 4년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전역을 하고, 내가 가진 꿈이 뭘까 20대 초반에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걱정이나 근심이 저도 있었고, 가끔씩 마시는 커피에 대해서 한번 딥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브랜드의 명을 좀 찾아보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커피의 기원이나 역사에 대한 책을 추천받았어요. 제가 노트에다가 한 10가지를 적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매료됐던 네이밍이 이제 커피 스니퍼였어요. 커피 스니퍼는 또 실제로 있었던 직업군 중에 하나였고, 미국에서는 금주법이 있었다면 유럽에서는 커피를 너무 소비를 많이 하니까 몰래 마시고 있던 이제 자국민들한테 못 먹게 하는 커피 스니퍼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또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를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커피 향을 이렇게 내풍겨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브랜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바리스타로서 길을 걷다 보면 창업이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게 되는데, 창업을 했을 때 처음에는 되게 좋죠. 기분 좋지만 어려움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인원이 많은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의 리스크도 컸고요. 코로나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운영하는데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 어려움을 떨쳐내고 창업을 했을 때, 그리고 이 브랜드가 조금씩 성장하고 회사로서의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좀 더 뿌듯함도 있고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클래식한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뭐 복합적인 느낌도 있지만 은은하게 느껴지는 플로럴한 느낌, 그리고 프루티한 느낌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또 그런 방식으로 또 인센스 블렌드라고 해서 저희 메인 블렌더로도 만들기도 했고요. 커피는 그 복합적인 느낌에 더불어서 생각하면서 마실 수 있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바리스타들이나 아니면 로스터리에서 추구하는 그 노트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어떻게 커피가 이런 느낌이 나지, 약간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그게 커피의 매력인 것 같아요. 커피가 가지고 있는 뭐 과일 같은 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커피가 단순히 치다라는 맛보다는 단맛과 쓴맛의 밸런스로서 그 신맛이 좀 더 중화되면서 마시기 편한 커피를 좀 지향하고 있어요. 로스팅을 할 때도 그렇게 지향을 하고, 원재료를 선택을 할 때도 테이스팅을 하는 기준이 너무 튀지 않는 커피고 손님들이나 고객분들한테 마시기 편안한 커피로 제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방의 상권은 아시다시피 노포가 되게 많은 상권이에요. 노포 식당이 몇십 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식당들도 많고, 저희 매장 이전에도 40년 동안 다방으로 활용이 됐었던 공간인데 그 의미가 너무 좋아서 저도 이 공간을 보자마자 여기는 우리가 이어서 커피를 판매해도 되게 좋은 스토리텔링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주변에는 대부분 로스팅 포인트가 높은 커피를 판매하고 있고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카페인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가 막 다크한 로스팅을 하진 않지만, 선호하진 않지만 조금 중배전 정도의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커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팬층을 확보하는 데까지 한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그 뒤로는 이제 저희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많이 찾아와주고 계신데, 청년 커피랩이라는 신세계 센트럴시티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본금을 마련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프로퍼티라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온 거죠. 제가 브랜드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의 브랜드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 브랜드지만 조금 단단해 보이니까 그런 제안을 저희한테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안이 와서 제가 검토를 많이 하다가, 시청점은 약간 과거의 느낌이었다면 여기 센터필드는 미래의 느낌을 좀 더 주고 싶었어요. 이 공간 자체를 제가 이쪽을 요청을 드렸거든요. 너무 어둡지 않은 밝은 느낌의 커피 스니퍼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쪽을 선택을 하게 됐고, 본점을 할 때
때 그런 로드샵이랑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껴있고 인테리어나 그리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컨펌이 되게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 진짜 자금도 되게 많이 들어가서 장부가 막 바닥나고 그랬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지금 이제 센터필드 매장이 이제 1년이 됐어요. 우리가 되게 고생을 했지만 결과는 잘 나와서 만족을 하고 있고 어렵지만 해냈을 때 그런 성취감도 되게 좋구나라고 제가 느꼈죠. 그 상권의 분위기랑 조금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청점은 직접 와보면은 뭔가 이 동네랑 잘 어울리는 느낌의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조도가 조금 낮고 좀 온전히 커피를 좀 더 즐길 수 있는, 물론 오피스 상권이라 러시 타임에는 좀 바빠요. 그 이후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싶었고, 센텀필드 같은 강남 상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련된 이미지가 있어요. 호텔 안에 있는 라운지 안에 있는 스탬프타운이라는 브랜드를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느낌도 한번 연출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여기는 채광이 좋은 상권이다 보니까 좀 밝은 느낌을 줘서 손님들이 왔을 때 웃는 분위기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모습이 좀 그려진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디자인한 것 같아요. 커피 카페라는 공간에서 약간 오감이 만족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방문을 하셨을 때는 여기는 어떤 곳이지? 하면서 좀 신기함도 있을 거고 뭐 하는 곳인지라는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과 함께 커피를 주문하고 이 공간에 맞는 음악 소리와 함께 커피를 즐기면서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였고, 그거를 이제 손님들이 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오픈하기도 전부터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부터 목표로 삼았던 건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해외에 진출하는 게 목표거든요. 해외 브랜드가 우리나라에 와서 사랑을 받듯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커피를 되게 공부를 하기 좋아하시고 멋진 브랜드도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내년, 내후년, 5년 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은 하거든요. 일단 오프라인 매장을 좀 더 늘리고 싶은 게 욕심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로스터리를 확장한 이유도 도매를 해서 우리 원두를 사용하는 카페들도 만족을 하고 그 카페에서도 조금 더 상업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파트너 관계가 되는 게 목표거든요. 제가 처음 이제 커피를 이제 접할 때 2013년도, 2014년도 정도인데 그때는 바리스타 분들의 그런 열정과 그런 게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리스타들이 판매하고 싶은 커피, 그리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커피가 달랐던 거죠. 이 갭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진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유튜브 같은 채널을 통해서도 이 커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루트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그 갭 차이가 좀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커피 브랜드를 더 좋아해 주시고 아마 많이 소비를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바리스타 직업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직업적으로 자부심을 가진 분이면 좋고요. 저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개개인의 사람들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취미 활동으로 다른 걸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다른 직업을 가지다가 바리스타로 전향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좀 제가 잘 캐치를 해서 이 회사에서 좀 활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매너리즘에 좀 빠지지 않고 만족하는 회사를 좀 다닐 수 있게 제가 만들려고 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항상 저희 팀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바 테이블이 없지만 주문을 할 때 그 손님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정성스럽게 그리고 친절하게 좀 응대하는 게 기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간혹 이제 저희가 러쉬 타임 엄청 바빠지면 그거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저희가 항상 그렇진 않고 바쁜 시간에만 조금 정신이 없을 뿐이니까 좀 나중에 방문하셨을 때 그걸 좀 양해해 줬으면 좋겠고, 저희를 초창기부터 봐주신 분들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 더 뿌듯해 할 정도로 저희가 좀 더 글로벌하게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로서의 그 자리를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